그 이재명 대통령 X에 그 언론 개혁과 관련된 글을 올리셨어요. 그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 그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받은 사안을 공유하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더 무서운 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올린 글의 제목만 봐도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2021년 10월 13일 보도입니다. 장기표 조폭이 어떻게 이재명 집무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나. 주로 조선일보, TV조선이 많습니다. 네. 조선일보, TV조선, 뉴시스,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뭐 세계일보 뭐 이런 건데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보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묻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전직 언론인이자 지금 법조인 현 법조인인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본인들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검증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방적인 그런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 자체를 뭐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론하거나 다른 취재를 했는지 저 의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조폭 살아온 길이 거치니까 여기에 하나 더 이런 이미지를 얻는 게 정치에 그냥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너무 악의적이라고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언론은 그때 자기가 주장했던 거 우린 썼을 뿐인데 우리가 무슨 책임이야라고 하는 건 언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은 국민들이 판단한 거예요. 독자들이 너네 입맛에 맞아서 검증을 일부러 안 했지 그걸 더 키웠지 제목에서 마치 뭔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했지를 이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받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되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더 이상은 발붙이지 못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디어 오늘이 104개 주요 언론사의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쫙 분석을 해봤더니요.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대선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 대선 당일이죠. 그때까지 이재명 조폭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모두 1,811건이었습니다. 주로는 김용판 전 그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죠. 김용판 의원의 이제 워딩을 그 인용하는 보도였어요.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희가 언론인들이 부르는 따옴표 저널리즘. 받아쓰기. 그렇습니다. 네. 받아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조폭에게 20억 받아. 그 이재명 그래서 의원 면책 특권 제한해야. 이재명 보스 조폭 진술서 공개.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 다 사실이 아닌 뭐 이런 걸 다 옮기는 것 자체가 2차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의 그 주장을 그냥 받아서 쓴 건데 이런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가 이제 대선 때인데 2021년도 한창 네. 대선으로 뜨겁게 경쟁을 할 때 이제 있었던 일들인데 사실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것도 문제지만 결국 언론으로서의 어떤 데스킹이나 책임의 기능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위사실 위에 올라타서 한 명의 정치인을 악마화하는 데 다 합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그 악마화 프레임이 이제는 다 벗겨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이걸 다 지금 입증해내고 극복해낸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된 행위 당연히 바로잡아야죠.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뭐 보수 언론이든 어느 언론이든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면 최소한의 팩트 체크나 확인된 보도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있었던 그 공소 취소 거래와 관련된 그 보도는요. 조선일보 여기서는 탓할 군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케이스에서는 빌미를 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통시킨 그 언론사와 뭐 뉴미디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 뉴미디어도 지금 청와대에다 출입을 하고 있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이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상호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언론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보시기도 했고 지금에 와서도 이런 언론의 책임성을 더 강조해야겠다라는 전 그런 시의성도 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그때는 보면 그 조폭 연루설을 증폭시킨 주체는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보수 언론들이에요. 예.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심지어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자 보도에서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보수 언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당시 그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이 박철민의 진술서 매우 구체적이다. 뭐 이 진술서의 진위 함부로 의심할 수가 없다. 상당 부분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네, 다 네. 전파가 된 겁니다. 언론들이 정당 출입 기자들이 다 싹 다 받아쓴 거죠. 이렇게 되면 무수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 이것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인지가 감당을 되는 못하는 거예요. 거예요. 회복도 안 돼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차별적인 보도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도 책임감을 좀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보수 언론들의 행태가 지금 이 순간도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특정 정당과 원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를 키우고 돌리고 그걸 다시 받아서 이걸 정치인들이 회자시켜서 더 눈덩이처럼 키우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아주 악의적인 허위 공격이었다고 결론이 나와도 그냥 야, 조폭이랑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 나를 조폭이랑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장용화가 집행유예 받은 건 왜 그럼 대대적으로 안 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가짜 뉴스 퍼뜨렸다고 검증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형 받았다고 왜 쓰지 않는 거예요? 네. 입맛에 맞지 않거든요. 본인들 과오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오보에 대해서 과거에는 오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절대로 같은 크기로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쪽에 한 줄 정도 뭐 이렇게 그것도 결정이 억지로 법원에서 해서, 네.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이제 받아주는 정도인데 이제 이런 무책임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소 취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홍사훈 쇼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는 진행자기 때문에 예. 앵커기 때문에 제 의견을 세게 잘 말씀을 못 드리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장인수 기자 전체를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는 네. 어떤 책임을 질 거냐라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그 언론에 등록한 뉴스공장도 마찬가지의 이제 보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자사의 입장을 사고의 형태로 최소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하여간 앵커이기 때문에 제가 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 네, 제 네.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모이신 분들이 잠시 후에 저희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연신내에 있는 연서시장에서 박주민 의원 어떤 식당에서 만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자, 지방선거 특별기획 12시 내 고향 12시 내 고향 밥 먹자. 여러분들 그때 함께 식사하시면서 수많은 의견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방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